안녕하십니까. 1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공식 우리 교재에 있는 것으로 마지막 수업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는 1시간은 특강, 1시간은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주에 별도로 공지하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빠지시지 말고요. 혹시 여러분이 있는 동료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죠. 노랗게 물든 숲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두 길을 다 가 볼 수는 없기에 나는 서운한 마음으로 한참 서서 덤불 속으로 접어든 한쪽 길을 그 길에 보이는 끝까지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다른 쪽 길을 택했다. 먼저 길과 같이 아름답고 어쩌면 더 나은 듯 싶었지. 사람의 발길 흔적은 먼저 길과 비슷했지만 풀이 더 무성하고 사람의 발길을 기다리는 듯 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하나같이 아직 발자국에 더럽히지 않은 낙엽에 덮여 있었다. 먼저 길은 다른 날 걸어보리라 생각했지.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리라 알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이다. 두 갈래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프로스트의 시입니다. 여러분 상황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느끼시면 되고요. 자,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 가끔씩 이렇게 시를 먼저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아마 공부하시는 게 사회과학의 과학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사회과학의 한 파트에 현대사회 다문화 이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인간과 인간 속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 인간이 이성 이전에 사람이 감성이 먼저져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또 소통을 위한 하나의 인문학적 이해는 어떤 문학 또는 이 시라고 함축적으로 대화하는 건 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시라는 거 또 이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의 마음도 좀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교양이기도 하고요. 또 인문학적 이해의 폭을 좀 넓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문학 쪽을 이제 공부하시니까 아마 영미 문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영미 문학에 워즈워드의 시도 있고 아주 좋은 시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면 좋은 것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정책을 보면요.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는 다문화 정책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다문화라는 용어 또 개념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좀 어렵기도 하고요. 어렵다기보다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섞어서 쓰는 이런 계기도 있고요. 그래서 책에는 그런 쪽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다문화 정책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는 결혼 이주자,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 또 탈북자, 또 난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셋째는 이제 성적, 종교적 소수자. 종교적 소수자는 이슬람 이런 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소수자들을 포함하는 정책, 레비안 정책도 되겠죠. 동성애자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우리 한국에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나눠서 결혼 이주자, 외국인 노동자, 또 성적, 종교적 소수자 이렇게 나눠서 정책을 피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뭐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의 특성,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향, 이런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하고요. 또 이제 이런 다문화 정책의 또 이론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모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캐슬과 밀러의 이제 모형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론을 뭐 차별 배제 모형, 동화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이주민의 수용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요 모형, 다문화 정책의 모형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정책에서 이제 아까 결혼 이주민 있죠. 이분에 대한 정책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마지막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차별적 배제 모형 볼까요? 차별적 배제 모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그동안 많이 이렇게 많이 해왔던 거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국가가 원치 않는 이민자들의 영주 가능성을 좀 거절하려고 하는 정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내국인하고는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냥 국가는 어떤 사람만 보내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지금 뭐 농촌도 그렇고 또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농촌에서도 여러분 농촌에 계시는 분 아시죠? 보통 한국의 젊은이들은 별로 없고요. 그 외국인 이주민들, 또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세계화가 되면서 이런 차별 배제 모형을 이제 고수하기는 좀 힘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꾸, 우리나라도 많이 나가지만 또 많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문 기술 인력 이런 사람들을 이제 유치하려는 노력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결혼도 급증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이제 대량 우리나라에 많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차별적 배제 모형 가지고는 이제 힘들게 되겠죠.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이제 예전에, 요즘은 이제 이렇게는 이제 완벽하지는 않고요. 이제 조금씩 부분적으로는 이제 도입을 하고 있죠. 독일이나 일본, 한국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차별적 배제 모형은 뭐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어떤 거다, 뭐 이런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 모형 볼까요? 동화 모형은 이제 이민자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국적을 따는 대신에 자기가 가지고 왔던 문화, 그죠? 어떤 성격 이런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류 사회가 중심이 되는 용광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고유성을 잃고 하나의 국민으로서 이제 동화되는 거, 이걸 이제 동화 모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동화주의 모형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책적으로 이민자를 지원하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사회 참여를 유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60년대에 미국의 이제 용광로 모형. 지금은 미국은 뭐 이렇지 않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랬었던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 부문별로 또 다양하게 섞어서 혼합적 모형으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공화주의 모형이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한마디로 자기 나라 국민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이제 평등하게 대우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동질성을 이제 추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문화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수용도 추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여기에 주로 많이 해당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기 이렇게 하나에 딱 이렇게 맞는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혼합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문화주의 무형 볼까요? 다문화주의 무형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문화다원주의가 있고 다문화주의, 그대로 다문화주의가 있고, 이게 두 개념으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데, 요거는 다문화주의 무형은 한마디로 이민자들의 문화를 인정하고요, 또 장려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공존하는데, 이런 데다 이제 정책 목표를 두는 거를 다문화주의 모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문화주의는 이제 소수자의 문화도 인정하고요, 또 존중하고, 그리고 이런 문화 다양성 자체를 사회 구성 원리로 이제 채택하는 거. 이게 이제 다문화주의 모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다원주의하고 다문화주의가 있는데요. 자, 문화다원주의는 뭐냐면, 문화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인정하는데, 인정하는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적극 지원하진 않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아무 역할 하지도 않고, 그냥 자유방임으로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관계 속에서 그냥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놔두는 걸, 그래서 이걸 문화다원주의 합니다. 자, 그럼 다문화주의는 뭐냐? 요거는 이제 국가가 적극 나서서 이 주류사회하고 이민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이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민자의 고유 문화를 발전시키게 하는 이런 것을, 이런 정책을 우리가 다문화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스트리아하고 캐나다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용을 하죠. 현재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문화다원주의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문화다원주의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거고,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적극 나서서 이민자들의 고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적극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거. 네, 이거죠. 문화다원주의도 뭐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똑같아요. 국가가 나서느냐 나서지 않느냐에 따라서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 다문화주의 무형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이민자의 문화를 인정하고 장려하고 공존하는데 정책 목표 두는 거, 이것이 이제 다문화주의 모형인데, 여기에는 문화다원주의하고 다문화주의가 있다. 문화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그냥 관계 속에서 스스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다문화주의는 주류사회와 이민자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면서 국가가 적극 개입해서 다문화주의의 고유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캐슬과 밀러의 유형 분류는 이제 사실은 아까 우리 차별배제 무형, 동화주의 무형, 다문화주의 무형 이렇게 이제 봤잖아요. 근데 캐슬과 밀러가 이렇게 이제 분류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국가의 정책 지향이나 목표 등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배제 무형, 동화 무형, 다문화주의 무형 이렇게 딱 구분돼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런 게 그냥 실제에는 혼합돼서 나타나요. 그죠? 그냥 순수하게 차별배제 무형, 다문화주의 무형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파트별로, 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국가마다 정책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보면 노동시장에서는 차별배제 무형이 좀 많고,
또 사회 분야에서는 이 동아주의 모형이 좀 많이 있고요. 성격이. 또 교육이나 문화 파트 그런 영역에서는 다문화주의 영역 이게 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노동시장 영역은 차별배제 모형이고 사회 영역에서는 동아주의 영역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냥 그런 부분이 많고 또 다른 부분도 이렇게 조금씩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의 지향성이나 목표에 따라서 이 성격은 조금씩 또 혼합주의 성격의 강조점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슬과 밀러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별배제, 동아주의, 다문화주의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가별 다문화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한번 잠깐 볼까요? 요거는 12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거를 제가 요약을 해서 원래는 미국, 프랑스, 일본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그냥 미국하고 일본만 두 개 했고요. 나머지는 뭐 조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12장 끝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13장이에요. 299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미국은 주별 실정에 맞는 다문화 교육 운영과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도별이죠. 뭐 충남도, 그죠?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다문화 교육 운영 또 프로그램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맞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와 부모에 대한 적응 지원. 요거는 뭐 이제 다문화 가정들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그래서 부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녀와 부모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연방정부의 영어 습득국이 실시하는 언어교육 또 학업 성취 증진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이제 언어교육이나 학업 성취 증진 이런 걸 연방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력자로서의 다문화 상담교사 제도. 요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문화 학생들, 가정의 학생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별도, 교육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하죠. 우리나라 뭐 교사가 또 이런 능력도 좀 안 되기도 하고 또 교육도 또 시키지도 않지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또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에서 배울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적용에 관련된 뭐 일반 교육 인증, 인터세션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 검정고시 이런 정도에 해당됩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서 이제 교육 수료, 자격증 이런 것들을 이제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다문화 공진 촉진 프로그램을 이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조직 중심의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 또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다원어 서비스 제공.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학습 지원. 그 다음에 지자체의 이제 외국인 지원 정책. 이제 이런 비슷비슷한 건 우리나라도 뭐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천이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고 운영하는지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죠.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서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많이 하고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다문화 정책 한번 볼까요? 우리 외국 이주민이 계속 증가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결혼 이주민의 수가 굉장히 증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표 1을,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에 본 건데요. 한번 표를 보고 한번 할까요? 이거 그냥 쭉 하고, 다음 슬라이드에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006년에, 이렇게 이제
외국 이주민이 이제 계속 증가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사회를 지금 이행하고 있잖아요. 그 여기에 맞춰서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정책을 제도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나온 게 2006년에 여성 결혼 이민자 가정 및 혼혈인, 그 다음에 이주자 사회통합지원대책을 지금 내놨고요. 2007년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게 이제 법적 토대가 되죠. 그 2008년엔 다문화 가족 지원법, 그래서 각종 제도 여건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2008년부터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을 세웁니다. 그 2012년. 그래서 다문화 정책을 이때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좀 아무래도 불이익에 이제 직면하고 있죠. 결혼 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 또 북한 이탈 주민, 이 세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다문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어떻게 지금 어떤 특성으로 지금 펼치고 있는지 이제 좀 간단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지금 어떠냐면 2020년 기준을 보면요. 2020년 말로 보면은 우리 전체 인구가 5,178만이에요. 제가 그 몇 명 있는데 이거 잘라서 그냥 10,000명으로 잘랐어요. 그럼 우리 체류 외국인은 이제 203만 6천 명인데요. 요거 이제 100명당 4명이 돼, 이러면. 그죠? 3.92%거든요. 전체 인구 대비.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요. 그 이제 100명당 4명은 외국인 주민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점점 이제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과 제도, 정책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결혼 이민자 정책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아마 또 표까지 해서 이제 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혼 이민자 정책은 90년대 이후, 그죠? 그리고 특히 이제 90년대 후반에 외국인 여성들이 이제 한국으로 결혼하러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90년대 후반, 2000년대 이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문화 사회와 관련한 정책적 관심은 바로 이런 결혼 이민자 정책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거의 결혼 이민자 정책, 그 노동 이주자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죠. 여기에 비하면 이제 그런.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 정책은 보통 이제 뭐 3차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1차로는 이제 2005년에 그 체류 지원, 또 생활 정보 지원, 뭐 이런 또 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그다음 훈련 연계 지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았었어요. 1차는. 아무래도 이제 체류 불안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책은, 생활 안정 대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족들의, 사회적 적응 지원, 또, 자녀 양육 지원, 이게 이제 핵심 지원이에요. 2차는. 자, 그래서 1차, 2차는 요런 게 조금 다르죠. 1차는 체류 불안 문제, 2차는 생활 안정 대책,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죠. 그 다음에 3차는 사회 통합 지원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그 다문화 사회 실현에 중점을 두면서 이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농림부, 교육부, 이렇게 여러 부처가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냐면, 이 합동으로, 그 부서가 합동으로 하면서 탈법적인 결혼 중개 방지, 그 다음에 결혼 당사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는 거, 이런 걸 이제 목적으로 해서 법률을 제정을 하고요. 또 안정적인 체류 지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전용 핫라인도 만들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적응 및 정착을 위해서 뭐 온라인 활용 지원,
또 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학교 생활 적응 지원 이런 거는 이제 뭐 아무래도 그 다문화 자녀가 이제 학교를 가면 아무래도 뭐 따돌림이라든지 뭐 또 상담 서비스 뭐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양육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뭐 기초 생활 보장이나 또 직업 상담 및 공공 서비스 부문 취업 지원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 책임자 교육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한테 이제 공무원들의 업무 책임자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이제 교육도 시키고 또 일반 국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이제 홍보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추진 체계 구축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상담, 강사, 뭐 또 통역 그런 인력 뭐 이런 체계 구축을 해서 이제 도움을 실질적으로 주는 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런 내용이 306페이지 표 13-2에서 이제 표로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필요하시면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 정책은 이제 우리가 생활 적응, 또 출산, 교육, 뭐 여기까지 이제 또 이웃과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이런 통합 과정 이런 걸 모든 걸 포괄해서 정책을 꾸미고 또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제는 부처별로 어떤 일을 하는지 결혼 이민자를 위해서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뭐 이렇게 각 부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